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내년에 2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늘 중징계에서 상당히 경감된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1, 2년간 관급 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줄줄이 받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여력조차 없어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군요.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 설명해 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전날 큰 폭의 하락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12.49포인트 오른 205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과 주택, 제조업 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피 역시 오름세로 출발해 장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1,028억 원 순매수하며 수급을 이끌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60억 원, 37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순매도, 비차익 순매도로 2,03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음식료,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날 전날보다 3.83포인트 상승한 566.35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사흘째 순매수로 150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3억 원, 2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내린 1017.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증시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지주회사, 여기에 좀 관심을 둘만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죠? 네,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핵심 자회사의 업황과 실적 추이를 분석하면서 SK와 일진홀딩스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건설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SK의 작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중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은 52%였고 SK네트워크스는 20%, SK텔레콤은 13%였습니다. 오정일 신영증권연구원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던 SK건설과 SK네트워크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업황 회복으로 올 4사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1조 111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자회사들의 실적을 반영해 SK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날 종가인 16만 5,500원보다 32.9% 높은 수준입니다. 대표 중소형 지주사인 일진홀딩스는 상장사인 일진전기와 일진다이아몬드, 비상장사인 알파니언 메디칼 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10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알파니언 메디칼 시스템입니다. 곽찬 신영증권연구원은 알파니언 메디칼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에 최초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제네럴 일렉트릭, 필립스 등 세계적인 전기기기 제조업체만 생산하는 초음파 치료기 시장에도 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진홀딩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곽 연구원은 일진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인 6,240원보다 44.2% 높은 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현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2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보름에 앞둔 이날 오후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민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서민이 걱정 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늘 6개월여의 진통 끝에 제재심으로부터 중징계에서 상당히 경감된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새벽까지 제재심을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논의한 끝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두 수장이 조직에 함께 잔류하게 돼 양측의 갈등 봉합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금융 임직원들은 경징계 조치에 안도하면서도 그룹 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1,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줄줄이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 29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이 중지되며 예상 손실 금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동부와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2년간, 한라건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 제한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건설사별로 지난해 매출액의 20%가 넘는 곳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게 문을 닫을 여력조차 없어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에서 425개 주유소가 휴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6년간 휴업 주유소 수는 2009년 290개에서 2011년 425개로 급증했다가 2013년 393개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업은 폐업 자금조차 없어 장사를 접지 못하는 주유소가 택하는 임시 방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자들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폐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휴업 주유소가 5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결국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환율 쇼크, 내수 침체 등으로 자동차 업계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 이 노조에 잇따른 파업으로 인해서 그 남은 동력마저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자,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노조가 오늘 파업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교섭 결례를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7시에 출근한 1조 조합원들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벌였고 또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조합원들은 밤 10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일손을 놓게 됩니다. 2조 조합원들은 또 23일 오전 0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예정된 잔업도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울산 공장 1조 조합원 1만 3천여 명, 또 2조는 1만여 명이고 전주 아산 공장 조합원은 각각 4,300여 명, 그리고 2,500여 명입니다. 노조는 또 오는 23일과 24일에 주말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이 절대 이럴 때가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시민분들이 많을 듯 싶은데요. 자, 오늘 하루 파업으로 인한 이 매출 차질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가 2시간 부분 파업을 했을 때 하루 자동차 2,106대를 생산하지 못해서
43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날도 비슷한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 현대기아차는 각각 15일, 13일간 파업을 벌여서 총 1조 4천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현대차의 파업을 부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노동계와 이 산업계의 대형 이슈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결국 파국을 부른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다시 노조 수장으로 당선된 당시만 해도 올해 현대차가 투쟁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부장은 현대차 노조의 실리 공건 노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노조를 이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기간에 단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이 노동계의 수건을 현대차 노조가 올해는 외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반면 사측은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현대차 노사가 올해도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제발 좀 좋은 방향으로 빨리 좀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98년 국내 대형 할인마트 시장에 뛰어든 코스트코. 국내 소비자에게는 낯선 창고형 매장을 선보이면서 10여 년간 매출 신기록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대형 업체들도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며 코스트코를 맹추격 중이라고 하는군요.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14일 수원에 문을 연 창고형 할인 매장 트레이더스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인산인해입니다. 하루 평균 7, 8천 명의 소비자가 발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반 할인점보다 7에서 15%, 회원제 매장보다도 3에서 5% 저렴하고 병행 수입을 통해 명품 가격까지 낮췄습니다. 시식 행사 등 기존 마트의 장점도 접목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용인 기흥의 트레이더스 1호 매장인 죽전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번 수원점을 포함해 창고형 할인 마트 수를 총 9개로 늘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기존 매장 형태에서 벗어나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유사한 형태인 창고형 할인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기존 매장의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데 반해 창고형 매장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난해 매출이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12.3%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고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일반 할인점보다 10%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직소싱을 통하여 유명 해외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레이더스는 비회원제로 운영해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한 점도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2012년 기존 매장 4곳을 창고형 할인마트인 빅마켓으로 전환한 후 매출이 평균 20% 신장하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달리 빅멤버 플러스 회원 제도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선호를 하는데요. 저희가 창고형 할인점으로 하면서 대용량을 우선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최근 소비 위축과 각종 규제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 할인마트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황 속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창고형 할인마트가 매출 부진으로 고심하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자동차에게 타이어는 사람의 신발과도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신발 종류가 다르듯 차종에 따라서 쓰이는 타이어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올해 일부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들이 국내 도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타이어업계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 경쟁도 함께 치열하다고 하는군요. 정훈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타이어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출시에 따른 전용 타이어의 수요가 늘자 재빨리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타이어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차종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타이어가 사용됩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기존의 차량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차만의 전용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탓에 일반 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만큼 타이어 마모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짧은 제동거리를 유지하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업체 중 전기차용 타이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와트런이라는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를 론칭하고 2018년 9월까지 5년간 르노 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ZE의 단독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타이어에 관련된 환경 규제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그 전기자동차의 어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넥센 타이어도 약 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올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엠블루 EV를 출시하고 기아자동차 소울 EV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호와 넥센 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을 선점해 향후 교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전기차용 타이어는 신차용만 공급되고 있지만 업계는 올해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만큼 2016년 초부터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는 향후 시장 수요가 파악되면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자동차 메이커와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동 개발 중에 있는 한국타이어는 1년쯤 후 신형 전기차를 통해 전용 타이어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어 업계는 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서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른 추석을 앞둔 9월에 전국 17,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단지들의 인기가 무척 높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 17,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공급된 9월 평균 물량인 14,400여 가구와 비교해 18% 늘었습니다. 9월 입주 물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늘어난 물량만큼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랜드마크를 염두에 두고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거나 초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눈에 띕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 3구역에 들어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3,800여 가구 대단지로 9월 말 입주에 들어갑니다. 51개동,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전용 59에서 145제곱미터로 구성됐으며 마포도심권에 위치해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 등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최근 입주를 앞두고 발코니 무료 확장과 중도금 1회에서 6회차 잔금 2월 등의 혜택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입주를 한 달여 정도 남겨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을 이사를 준비하시는 수요자들께서 문의를 꾸준히 주시고 계십니다. 녹지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수요자들은 서울숲공원 인근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인 서울숲 더샵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아파트는 동 사이에 녹지 공간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옆 중랑천길을 따라 한강과 서울숲공원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서울숲 더샵은 최고 42층, 3개동, 총 495가구로 전용 84에서 150제곱미터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도농센트레빌 457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송도더샵 그린워크 736가구 등이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9월에 서울등 수도권에서는 7,900여 가구, 지방에서는 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 내 그 랜드마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매매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전셋값의 고공행진 역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부터 강남 지역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이주 수요가 더해져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발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